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지만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 그리고 수익 배분, 사람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는 기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 딱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이죠. 선제 전통식품의 유세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고용을 해서 농가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또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을 국산 원료로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선제 전통식품 유세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예.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요.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도 수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 선제 전통식품 제가 알기로는 화순에 있다고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전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는데 시골에 계신 그 어르신들을 고용을 많이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네. 우선 저희 선제식품은 사회적 기업 내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는 귀농을 했어요. 도시에서는 이 경쟁 등을 성공할 확신이 없어서 귀농을 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은 시골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일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18분이 근로자가 계신데요. 55세 이상이신 분이 9분, 다문화 가정이신 분이 2분, 나머지 분들은 거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18분. 네. 그러면 다문화 가족분은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요? 그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신 주부들이지요. 그렇군요.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까? 예, 혜택들이 많이 있죠. 우선은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인건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1년차 사회적 기업 1년차 때는 인건비 80%, 2년차 때는 60%, 3년차에는 50% 등을 지원을 받고요. 사업 개발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원이 1년차, 2년차 들면서 조금씩 줄어들긴 줄어드네요. 네, 자립을 하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선제 전통식품에서 다루는 식품 종류가 얼마나 돼요? 저희는 주로 하는 게 된장, 고추장, 주력 상품은 메주고요. 장아찌류.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개월 동안 계속 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 개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팥으로 된 제품들, 팥죽, 빙수팥, 북구미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팥으로 만든 제품들이 쉽게 상하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기술 개발이죠. 예. 저희만의 노하우를 많이 갖추게 됐습니다. 메주가 주력 상품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네네. 지금도 메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저 어제 저녁까지 메주 만들다가 새벽에 서울로 왔는데요. 지금 미리 사셔가지고 예. 말려놨다. 예. 구정 지나서 담으시죠. 보통 정월달. 예. 근데 이제 날씨가 기후가 이제 변화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절기에 상관이 없이 담으십니다. 예. 지금 담으시는 분도 많으세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네. 방 안에다 메주 매달아 놓은 기억도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메주를 어느 지역에서 제일 주문이 많아요? 저희는 전국적으로 예. 그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하니까요.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많고 주로 수도권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선제 전통식품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예요? 아직은 그렇게 매출이 많지 않아서요. 네. 예, 좀 많다고 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네. 매출액의 한 5% 정도 금액입니다. 예. 그 주로 육아원이나 아동센터나 노인 요양시설 등의 이 반찬 등을 제공해 드리는 일을 주로 하죠. 예. 네. 그 사회기업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인데 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면 어차피 물건도 잘 팔려야 되고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예. 어려움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그렇죠. 인건비 지원을 받으니까 네. 요즘 그 기업하기 힘든 이유 첫 번째가 예. 인건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닐까? 예.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첫 예. 번째 이유는 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수익을 낸다는 게 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 훈련을 해야 되고요. 예.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팥제품 같이 이 저장 방법이나 상하지 않게 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이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가도 그렇고 많이 그 실패를 예.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익은 바로 나지 않죠. 예. 그렇군요. 그 팥 제품 많이 연구해서 개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도 아주 맛있습니다. 주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 발송을 하면은 네. 뭐 유효기간이라는 같은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럼 식품업의 기본이죠. 예. 그리고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그 식품 인증을 예.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제품을 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거를 제일 신경을 예. 썼기 때문에 햇섭 인증도 받았고요. 예. 또 전통식품 인증 받은 제품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제 식품 할 때 그 선제자가 착할 선자 네. 또 인제할 때 아마 제자 네네. 예.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 착한 분들만 계세요? 예. 그렇군요. 그 아까 전에 그 55살 이상 되시는 네. 분들이 꽤 되신다고 그랬는데. 이른이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럼 할머니들 주로. 근데 할머니들이신데요. 예. 할머니들이 아닙니다. 엄청 일을 잘하십니다. 건강하시구나. 예, 건강하세요. 도시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예. 건강하십니다. 그런 시골에 계신 어머님들 또 네. 할머님들 직접 네. 만드는 식품이다 보면은 네. 이거 정말 믿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생산하는 모든 음식이 100% 국내산이에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직접 농사도 짓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이제 홈앤쇼핑이라는 데서 판매한 약선 장아찌 세트도 네. 모두 화순 인근 농산물로 만들었죠. 그렇군요. 기대만큼은 못 국산 팔았습니다. 원료를 쓰다 보면 네.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저희 지역적인 특색으로는요. 예. 수입산을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화순 지역의 경우에. 예. 아니 저희는 그 물류비가 아마 더 들 것 같아요. 수입산을 예. 구입하는 방법조차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네. 그렇군요. 그 사랑의 전통 장 담그기 운동 이런 것도 하신다면서요? 이건 어떤 운동이라기보다는요. 처음에는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한 영업적인 차원에서 만든 건데요.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시에 계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예. 이제 현재 대부분의 도시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어머니 시골에 어머니들한테 얻어먹고 있죠. 예. 장이니 김치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예.
그리고 점점 맛도 없어집니다. 점점 네. 짜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네. 솔직히. 예. 그렇군요. 그래서 믿을만하고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예.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올라오면 하시는 말씀이 취지도 좋고 예. 정말 원하는데 그 회사가 오래 갈 것인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을 줄 수 있고 정말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 선제 전통식품 원래 창업하신 분이 네. 가야금 무형문화재로 유명하신 선영숙 원장이시라고요.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무형문화재 제47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예능 보유자이시고요. 예. 가족 전체가 국악을 계승하는 국악가족이시죠. 예. 신세계 국악인으로 총망받는 현석 형제들을 길러냈고요. 그 현식 씨는 전통 음악으로 세계 무대에 나아가는 창작 음악 그룹인 앙상블 신화회를 결성해서 예. 국내 및 해외 공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예. 현석 씨 또한 국내 최초로 해금 병창을 개발하여 활동 중입니다. 국악을 전공하신 분이 전통식품업체를 창립하셨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관련이 있는 듯 하면서도 좀 관련이 좀 음악 분야하고 식품 네. 분야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유세나 원장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창립 당시에는 예. 제가 있지 않았고요. 예. 저는 귀농을 하기 전에 예. 취미로 옹기를 했었어요. 오, 예. 옹기 제작. 예, 옹기를 예. 만들었었어요.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었는데 옹기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효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죠. 생깁니다. 공부도 하게 됐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선영숙 원장님을 만나서 예, 조금 아무래도 두 가지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음식 쪽에는 정말 정성과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그러시구나. 부분을 선현숙 원장님 지금 가야금 연주 계속 하시나요? 예, 지금 호남 연정이라는 그분도 사회적 기업을 예. 운영하고 계시고요. 마당극, 공연 등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장도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장은요, 이제 매주 체험이나 예. 또는 농사 체험 등이 있어요. 매주 만들기. 네, 매주 만들기, 된장 담기, 그리고 농사 예. 고추 기 이런 것들을 타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하고 예. 그리고 전통 음식을 직접 해서 먹습니다. 간단히. 예, 그런 청소년들 반응은 어때요? 청소년들은요. 집에서 예를 들면 농사나 예.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어 하죠. 그리고 전통 음식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돈가스 스파게티, 예. 된장 스파게티, 네. 이런 된장 소스, 청국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요. 예. 좀 어색해하지만 네, 맛있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전통식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전통식품 음식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전통식품이라는 거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유익하도록 보존, 육성되어 온 음식을 말하는 거겠죠. 예. 저희가 기후가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각 지방마다 이제 식물이 다양하게 생산이 되잖아요. 예. 이러한 특성을 살린 음식들이 발달을 했다. 예. 전통식품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발효 음식, 건조, 절임 등의 이제 저장성 식품이 발달을 했겠죠.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발효식품. 네. 우리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특징 음식 중에 하나인데 네. 발효식품의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 이제 발효시키는 목적은요. 네. 맛과 향과 저장성의 증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젖상균이나 효모 등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예. 특히 장류는 동식물성 원료의 누룩균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 원료로 해서 식염 등을 섞어서 예. 발효 숙성시킨 것을 이제 제조 가공한 것이죠. 저희가 예. 주로 하고 있는 메주, 한식 간장, 된장 등이 이제 포함됩니다. 한식 간장 경우에는 그야말로 메주를 직접 담그는 네, 예전에는 조선 간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 예. 그 지금도 같은 수요가 겁니다.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드시는 분은 항상 그걸 고집하시죠. 글쎄요. 네. 외국에서 그 유명한 요리사들이 오면은 네. 우리 그 한국의 전통적인 간장 맛을 보고서는 네. 굉장히 놀라고 네.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양조간장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네. 간장이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홈쇼핑에 납품한 것도 그렇고요. 예. 저희는 장아찌를 양조간장을 전혀 쓰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한식 간장을 이용해서 이 한식 간장이 좀 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의 입맛에도 맞춰야 되니까 한식 간장을 이용해서 맛간장을 만듭니다. 오. 그래서 장아찌를 담아서 그렇군요. 예, 건강 식품으로. 예, 그렇게 방금 판매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우리 한국 전통 간장이 좀 짜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게 뭐 짜거나 너무 맵거나 하면은 네. 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 그 소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정제된 이제 화학 소금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예. 천일염은 나쁘지 않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천일염은 나트륨 위에 이제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예. 건강에 오히려 좋다고 이제 합니다. 예. 네,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로 화학 소금이나 조미료 등의 과다 사용이 문제죠. 근데 어쨌든 저희도 요즘 추세를 거슬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최대한 저염 음식을 생산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그렇군요. 중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 워낙 경제도 안 좋다고 그러고 경기도 불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젊은 친구들이 취업도 어렵고 한데 이런 그 선제 정통식품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을 할 수만 있다면 대안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네. 젊은 친구들도 기용을 할 수 있겠네요. 고용도 하고. 그러기를 원하죠. 사실 네. 시골에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저희가 한계가 있는데 예. 젊은 분들 특히 저희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어요. 저희 꿈인데 귀농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가서 농사 짓고 살 자신은 없죠. 그렇죠.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이죠. 그럴 때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면 예,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면 최저임금 뭐 정도긴 하지만 예. 그 시골에서는요, 예. 이 돈의 개념이 달라요. 그 항시적인 항상 네. 월급이 나온다는 거는 예. 시골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금액이 작아도요. 예. 우리 유세나 대표께서도 예전에 사업을 예.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직접은 아니고 저희 남편이요. 예. 건설업, 조선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예. 좀 심각해져서 정말 목포 바닷가에 집도 건물도 땅도 다 바닷가에 쏟아붓고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귀농하셔서는 뭐 하셨어요? 귀농을 해서는요. 둘이 같이 된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옹기 만든 건 그 전인가요? 예, 그 전에는 아. 이제 전업주부일 때 예. 취미 삼아 이렇게 했던 거죠. 직접 그 된장 만들어 보니까 어떠세요? 된장이 어떤 기술이 저희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맛있는 네. 된장을 만들기 위한.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된 거는 된장은 솜씨나 기술이 아니고요. 햇빛, 예. 바람, 시간, 그렇군요. 정성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그 전통 간장은 오래될수록 네. 색깔이 진해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오래될수록 가격도 비싼가요?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오래된 거 먼저 판매를 합니다. 가격을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를 드리려고요. 그러면 지금 오래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보통 오래됐다고 해서 5년, 예. 10년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 그때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사실 예. 솔직히 2년 된 게 제일 맛있다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우리 그 전통을 지켜온 그 시골에 계신 그 분들 중에는 각 집안마다 특유의 간장이 다 담가서 먹고 맛도 네.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그게요. 저희가 된장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림으로 보시죠. 항아리들 많이 햇변.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항아리마다 된장 맛이 다릅니다. 예. 똑같은 소금으로 똑같은 메주로 담았는데. 그렇군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장소에 따라서 햇빛이 비치는 게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온기도 조금씩 굽는 다르죠. 가마에 따라서 가마의 위치에 따라서 이 수분이 또는 소금기가 이렇게 염분이 나가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맛이 네. 달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맛이 다르고 장독대를 바꾸면 장맛이 달라졌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세나 대표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끝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귀농을 해서 현재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물질적인 기대치를 낮추면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예.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예.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예. 선제식품으로 놀러 오십시오. 놀러 가려면 화순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네. 하면 됩니까? 전화 주십시오. 뭐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도 인터넷 들어가면 있고요. 다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무등산이 바로 뒷산입니다. 저희 회사는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제 전통식품 유세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톱.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성들의 대변인으로 개그맨 이정수 씨, 여성들의 대변인으로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올바른 언어 예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편지보다 문자로 연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형식을 갖추어 편지를 보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직함이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할 때 홍길동 과장 귀하와 같이 직함 뒤에 귀하를 써도 되는 걸까요? 사람 이름 뒤에 직함을 쓰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받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므로 직함 뒤에는 귀하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직함을 써서 받는 사람을 높인 상태인데 또다시 높인 표현인 귀하를 쓸 필요는 없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홍길동 과장님 또는 홍길동 과장님께로 표현하거나 직함을 빼고 홍길동 귀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언어 예절입니다. 올바른 언어 예절이 의사소통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함께할 두 분,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다가 어저께 하루 피곤했네요. 왜 이렇게 피곤했어요? 이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설거지, 빨래부터 시작해서, 나 정말. 집안일 도와주느라고 피곤하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선희 원장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별 탈 없이 그냥 예. 반복되는 일상이죠. 예. 원장님 뭐 무탈 일하고, 일상. 예, 뭐 일하고 집에서 뭐 가족들과 지내고, 예.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예.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김선희 원장 말씀에 공감한다면 김선희, 이정수 씨 의견에 공감한다면 이정수 씨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이유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방송 말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되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바로 설문조사 결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청취자 4398번님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반이 지난 새댁입니다. 아이는 이제 막 돌을 지났고요. 남편과 저 둘 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 남편은 한밤중에 아기가 울어도 꿈쩍을 안 하고요. 간혹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일을 더 버려놓습니다. 어떨 때 보면 자기 시키지 말라고 일부러 저러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육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남편보다는 제가 잘한다 싶은 건 왜 그런 건가요? 유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한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간혹 아기가 너무 울면 짜증이 막 나는데 제가 너무 나쁜 엄마인 건가요? 라면서 고민을 담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직장에 다니시는 새댁이 오늘 사연이 너무 리얼하네요, 느낌이. 예, 고민되는 많은 내용.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사연일 것 같아요. 예, 네. 육아 관련 내용인데 두 분께서는 육아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반반을 하지 않은 건데요. 예. 한 4대6 정도? 그러니까 예. 제가 4, 아내가 6,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육아에만 한정할 경우. 아니요. 가사와 가정까지 육아까지 다 다. 오. 네, 저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남자보다는. 그렇죠. 뭐 40%면 근데 훌륭한. 오늘 얼굴 표정은 훨씬 더 더 하는 것 같죠? 집에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어제 특히 오늘 좀 일을 많으셨구나.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는 어떠셨어요? 아이고 저도 되돌아보면 예. 저도 사실 일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남편의 도움 그리고 특히 이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이 상당히 컸죠. 예.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지금 되돌아고 생각해봐도 예.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옆에서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예. 걸 생각해보면 나는 과연 나중에 내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할머니로 그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예. 좀 죄송스럽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4398번님 네. 아기를 키우다가 너무 짜증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네. 오죽하면 본인이 내가 나쁜 엄마인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진짜 그 아이를 처음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네. 막 낯선 그 육아 속에서 고군분투한 엄마들이 내가 나쁜 엄마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100분이면 100분 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능적인 죄책감. 맞아요.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모성에 대한 신화도 있고요. 예. 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좋은 엄마다. 이런 강박관념들도 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아이가 울고 거기서 짜증이 나고 아이에게 의외 반응이 나고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나쁜 엄마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본능 죄책감에 모든 엄마들이 다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예. 아빠도 그래요. 아빠도 저도 진짜 애기를 보면서 진짜 어금니 깎게 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이게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막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도 아빠로서 내가 이게 진짜 나 참 나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걸로 그 본능적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시는 엄마들께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엄마는 없다. 네. 라는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 이런 불안 이런 걸 좀 조절하면서 완벽한 엄마는 없다. 어떻게 보면은 그 보통의 엄마 심리학에서는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 아주 적절하게 적당하게 좋은 엄마 이런 엄마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는 사실은 경험 없는 내가 경험을 쌓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죄책감, 후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좀 다뤄 나가면서 예, 보충해 나가고 보상해 나가고 만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배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이한테 다가가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예. 육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까요? 나는 잠 못 자고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예. 아 이게 예, 그쵸. 새벽에 깨고 막. 그렇죠. 그 수면 사이클이 깨져버리죠. 아니 예. 내가 막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졸리니까요. 네네. 다 귀찮은 거야. 예. 막 힘들어. 네, 수면 사이클 깨지고 이러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들고요. 그러면서 사실 부부 사이에도 많이 금이 가요. 네, 많이 금이 가고 안 아이가 싸울 일도 싸워. 네, 그리고 막 아이가 올 때 서로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구나. 아니야, 난 너무 아니야. 힘드니까. 저는 진짜 애가 엥 하면 첫 번째 울음소리에 딱 일어나갖고 분유 타서 딱 먹이고 막. 저기가 밝으시고. 네. 이게 좀 쉽지 않은 행동인데 그래도 정수 씨가 그렇게 하시네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좀 괜찮은 아빠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했어요? 국장님은? 저는 잠기가 어두워가지고요. 네. 그 아기가 울어도 잘 몰랐어요. 아. 오해도 많이 받고. 맞아, 그런 그러는데. 남편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밤새 애가 운지를 모르는 몰라요. 남편도 꽤 되세요. 아 모르는 거야? 안 들리는 네, 거야? 안 들리는 거죠. 와 이상하다. 네, 나는 그런 진짜 부분도 엥 소리에 많으세요. 일어나는데. 네. 그럼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애가 울었었어?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네. 사실은 그 지금 정수 씨처럼 그렇게 네. 마치 엄마처럼 아이에게 반응하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에 대해서 또 심리학, 뇌과학에서 연구를 많이 이것도 해요. 누가 연구했어요? 심리학에서 연구를 진짜? 많이 하죠. 뇌과학에서. 오. 그래서 그런 이제 네. 남성이지만 그렇게 여성과 같은 반응이 능한 나 호르몬이 많은 예, 거예요. 그런 여성 남자분들의 뇌를 브릿지 브레인이라 그래요. 네. 브릿지 브레인. 예, 예. 그래서 있어 그런 보이네. 연구도 많이 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남성 중에서도 아이가 울을 때, 그러니까 밤새 자는 남편,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엄마처럼 바로 하는 남편, 이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여성이 아니 그냥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그렇게 생기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도 그렇고, 네. 저 정수 씨가 그런 브릿지 브레인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네, 그리고 여성성이 좀 이렇게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런 이게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제가 해봐요. 네. 브릿지 브레인이랑 그러니까 여성 뇌와 남성 뇌를 브릿지한다 뭐 이런 예, 뜻인가 그런 봐요. 가운데 그런 성향의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많이 또 밝히고 있죠. 예. 5358번님 문자 주셨어요. 이정수 씨 오늘 유독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김선희 원장한테 지셔서 그런가 봐요. 그럼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든가요. 맞아요. 네, 긴 문자에 사실 이게 부탁드립니다. 두 분 승부를 결정내는 거에 대해서는 전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아 진짜요? 아, 저도 네. 반대입니다. 아, 그럼 우리 비앵커님이 단 한 번도 본인의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었는데. 근데 굉장히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우리 네. 이원영 PD하고 강정현 작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 승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죠. 뭐.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승부를 해야겠습니다. 계속 져가지고요. 이길 때까지. 네, 이겨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4398번 물어오신 내용 중에 예. 여자가 남자보다 아기를 잘 보는 게 유전적 요인이냐 타고난 거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어떨까요? 사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분명히 남녀 간의 차이는 존재하고요. 예. 네, 그래서 뭐 호르몬의 차이, 뭐 뇌구조의 차이, 뭐 신경 생물학적인 차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남녀 차이가 사실 존재한다라고 밝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여성이 양육에 훨씬 더 뛰어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많이 밝혀져 있는 옥시토신을만 봐도 그게 예. 이제 돌봄의 호르몬인데 그 수치가 여성들이 남성보다 좀 높아요. 아,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아기의 밥이 있잖아요, 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바꿀 수밖에 어떤 없어. 이 신체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서 양육이 더 뛰어난 거는 맞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양육이 전적으로 여자한테만 가야 되고 여자가 잘하니까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과 남편과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예, 서로 좀 나가야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아이기한테도 더 좋을까요? 이래서 그렇죠. 그 부모가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사실 아이가 그거를 보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면서 근데 아기들은 같이 잘 하는 게 좋죠. 모를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렸어. 4살 전까지 다 기억 못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는 인식하는 수준으로 뭔가를 정확하게만 인식하면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부모의 모습을 흡수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밑바탕에 쫙 깔리죠. 감정적인 것들, 감정적인 신호들 이런 것들이 다 깔리죠.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너무 잘해주면 나 같은 남자를 애가 계속 찾을 거 아니야. 나중에 커서. 그럴 그거 가능성도 쉽지 있죠. 않은데. 안 되겠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에 아기를 낳기 전에 육아 교육을 엄마 아빠가 둘이 같이 받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애기 목욕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같이 배운 게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같이 네.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확실히 여자들이 좀 이렇게 잘 찾아보더라고요. 애 육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는 아직까지도 아기에 대해서 자신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없고, 내 뒤에는 아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내는 본능적으로 뒤에 누군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남자보다 좀 더 잘 챙기는 것 같고 저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 지식도 아내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어디서 육아 교육을 배웠어요? 산후조리원에서 교육할 때 네. 다른 아빠들은 안 나오는데 저는 거기 다 같이 모여 앉아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같이 애기 젖 먹이는 거 배우고 그런 거 배웠어요. 다정한 아빠세요. 네. 다정한 아빠신 것 같아요. 다정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요즘 상당히 많죠. 그리고 네. 이런 어떤 실제로 육아 교육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또 넘어서 우리가 정보를 찾기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정보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교육과 정보에 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내 자연스러운 본능이 죽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당하게 알아보고 적당하게 그거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본능, 내 감성, 민감성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아이한테 다가가면서 내가 스스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설문조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월이 되면서 추운 게 조금 괜찮아진 남자 아나운서 윤경빈입니다. 네, 8362번님께서 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결혼 3년차 남성입니다. 그동안 알콩달콩 정말 깨소금 볶는 재미에 살았는데 이 첫 아이가 나온 이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둘만의 휴식 공간이었던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고요. 가장 큰 문제는 부부싸움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도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우리였는데 이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원래 아이가 생기면 부부싸움이 잦아진다고 정상이랍니다. 세상에 이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게 정상이라니요. 보통 제가 꾹 참고 미안하다고 말하긴 하는데 점점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왠지 그 마음 좀 알 것만 같은데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경빈이었습니다. 네, 아기가 생기면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게 당연하다. 윤경빈 아나운서 이거 본인 얘기 아닌가요? 오늘따라 굉장히 리얼하게 연기하시는데? 예. 진짜 이 사연도 정말 많은 그 남성분들이 정말 공감하는 사연일 것 같아요. 두 분도 그랬어요? 아기가 생긴 이후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까? 저희도 맞아요. 저희는 부부싸움을 진짜 한 번도 연애할 때도 안 해본 타입인데 아기가 있으니까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긴 하더라고요. 일단 잠에서 깨고 그런 게 되게 계산적이 돼요. 내가 어저께는 새벽에 일어나서 젖을 먹였으니까 오늘은 좀 네가 일어나면 안 되겠니? 막 이런 느낌? 그렇게 되죠. 주로 아기를 먹이는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새벽에 깨야 되니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가 아플 때. 예. 이럴 때 사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그 문제 자체도 굉장히 그걸 다뤄나가야 되는 큰 문제지만 아이가 아프면 엄마 아빠들이 그 긴장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뭐 응급실 가게 되고 그런 데 이래서 남편은 뭐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이게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 부부 싸움만 잦아지는 게 아니라 이 아내분들은 시어머니와도 갈등이 생기고 예, 어떻게 뭐 도와주지 않는 뭐 친정엄마에 대해 섭섭함도 쌓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사방군데로 사실은 갈등이 퍼져나갈 그 가능성이 좀 있는 좀 그런 상황이죠. 예. 우리 이정수 씨 공감하십니까? 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근데 저희 딸은 너무 원체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병원에 잘 안 가요. 그런데 정말 그거는 정말 좋은 복 받은 일이죠. 거죠. 네, 그리고 그럼요. 게다가 저는 병원에 거의 따라가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를 그 남편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연예인 할인 카드 같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 때 절 꼭 갖고 가요. 그래서 연예인 DC 같은 거 병원에서도 왠지 연예인 데리고 가면은 아들 더 잘 봐주지 않나. 그러니까 정수 씨는 얘기를 들어보면 양육에 그러니까 육아에 아주 일관되게 나름대로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전 아빠. 많이 개입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브릿지 브레인인 것 같고요. 네, 분명하게. 그 관련해서 지금 1922번이 질문 주셨어요. 요새 육아 예능 프로그램 보면 아빠들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던데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 실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수 오빠 정말로 결혼하면 그렇게 다들 슈퍼맨 아빠가 되나요? 안 그래요. 진짜 그 저희 아내가 제 이거는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친구들 모임에 가서 제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부럽다 그래요. 그 집안도 다 남편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부럽다고 해요. 그러는 거 보면은 아마도 평균 수치는 그건 약간 방송의 허상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좀 더 열심히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실제로 많은 남편분들은 또 출근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예 아내 전 출근 안 하는 사람들 저 일이 없어서 도와준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직업적 특성상 시간이 조금 더 자유로운 분들이 계시고 아주 기계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여기 묶여 그렇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정수 씨가 예. 워낙 모범 아빠라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남성분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지겠네요. 또 지겠어. 아유 정말. 그 사실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가장 큰 변화는 부부기만 했던 두 커플이 이제 부모가 된다라는 새 역할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아주 극적인 변화의 시기를 이제 과도기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아이를 낳고 한 3년 차까지 이때가 아주 그 과도기 적응기 아주 피크죠. 그래서 이런 과도기 때는 우리 모두가 긴장감에 쌓여 있고 불안에 쌓이고 너무 낯설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관계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예, 그때 이제 싸움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는 아까 사연에서처럼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싸움 자체를 방치하고 그냥 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지만 좀 덜 고통스럽게 가기 위해서 방안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예. 지금 문의 주신 8362번 경우에는 그냥 꾹 참고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약간 밴드 같은 거죠. 예, 상처에 바르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상황 종료를 위한 미봉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안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사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상황이 끝나니까 아내가 불평불만을 안 하니까 예, 그렇게 미봉책으로 이미 돼버린 것 같아서 관계가 더 상해갈 가능성이 있고 마음에 뭔가 스트레스가 더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과라기보다 실제로 상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렇게 힘없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나서 상황이 과연 개선이 될 것인가. 개선시키려면 거기서 또 아내분이 그러셔야죠. 뭐가 미안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꾹 참고 미안하다고 말한다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일관되게 뭐 단순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1596번 문자 주셨어요. 10살, 8살 학교 보내는 걸로 오늘도 싸웠어요. 언제쯤 아이들 일로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애가 지들이 학교를 가면 되죠. 지들이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면 별로 안 싸울 수 있어요. 아침 도시락 지들이 싸고요. 1452번은 또 마치 우리 집 때문에 방송하시는 것 같네요. 쌍둥이 손녀 태어난 지 44일이 됐습니다. 아이고. 은행 다니는 며느리. 고등학교 교사이신 아들 때문에 죽을 맛이래요. 불과 한 달 만에 55살인 할머니인 제 처는 밤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여자는 아기 보면 팍 늙는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이게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애를 셋을 키워주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우울증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 막 이러면서 애를 보다가 예. 한 1년 정도 적응이 되니까 그 애 때문에 조금 신나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좀 활력을 찾으시고요. 그러면서 본인 자녀처럼 손자 손녀가 아니라 진짜 아들 딸인 것처럼 이렇게 그 아들 키우는 재미에 또 하루하루를 사시더라고요. 우리 김선희 원장 어머니께서도 예전에 그랬나요? 많이 도와주셨죠. 예. 근데 많이 도와주셨는데. 조화를 하셨나요? 네? 조화를 하셨어요. 어머니께서요? 네. 좋아하셨죠. 근데 좋아를 사실은 하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할머니들이 그 양육을 맡아주시는 거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노년기는 예. 사실은 그 애들을 키우는 그런 사실 나이는 아니거든요. 자신의 예. 인생을 정리하고. 그렇죠. 예, 정리하고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그러면서 노년기 나름대로의 그런 발달 과제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100세 시대인데 너무 일찍 네. 은퇴하잖아. 근데 사실은 심신도 이제 늙으셨고 노쇠한 네. 상태에서 마치 20, 30대 엄마들이 보는 것처럼 아이를 보는 것이 이게 지워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네.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 발표할 네. 때가 지금 다 됐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이정수 말고 이렇게 56표, 네. 김선희 47표. 오늘 이정수 씨가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제가 오늘 그 진심 어린 그 남자의 고충 오늘 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여성분들도 예. 그냥 저 같은 아빠를 기대하는 마음에 응원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